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사회복지사 오성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이야기인데요. 혹시 연금이 갑자기 끊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4달 꼬박꼬박 받던 게 왜 갑자기 중단이 돼 하고 놀라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자녀가 들인 용돈이나 경조사비, 심지어 농사 지은 수익까지도 연금 끊기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께서 평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금이 끊겼던 어르신들의 사례와 해결 방법까지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녀 용돈, 경조사비, 농사 수익도 연금 중단 사유.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무슨 큰 돈을 벌었다고 자식들이 용돈 좀 주고 잔치 때 경조사비 받은 게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요, 바로 이게 기초연금이 끊기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 인정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이분은 생활이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 주는 건데, 이 소득 인정액 안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부모 입장에서는 고맙다, 생활비 좀 덜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생활비 보탬이 아니라 추가 소득으로 계산해버려요. 그러면 기준을 초과해버려서 몇 달 동안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아들이 매달 40만 원씩 드린 게 문제였어요. 본인은 내가 무슨 큰 돈 번 것도 아닌데 왜 연금을 끊느냐고 억울해하셨지만 제도상으로는 소득으로 잡힌 겁니다. 만약 이분이 미리 알았다면 아들이 현금이 아니라 공과금을 직접 내주거나 식재료를 사다 주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죠.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가서 받은 5만 원, 10만 원이 무슨 대수냐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적되고 또 금융거래 내역으로 잡히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꾸준히 오가는 금액은 기록에 남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사 수익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텃밭 가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집에서 드실 만큼 재배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고추나 마늘, 배추를 많이 심어서 매년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 그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나는 농사꾼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판 건데 하셔도 제도상으로는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드리는 돈은 현금보다는 생활비 직접 납부가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이나 도시가스비, 전기세를 아들이 바로 내주는 방식이죠. 이건 부모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 농산물을 판매할 때도 일회성인지 꾸준한 수익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번만 판 거라면 거래 내역서나 마을 이장님 확인서 같은 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끊기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 조금만 미리 알아두고 방법을 바꿔도 억울하게 연금이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끊기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핵심 원인. 어르신들, 이제 본격적으로 왜 기초연금이 끊기느냐, 그 이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계셔도 웬만한 문제는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첫째는 소득 인정액 초과입니다. 나는 특별히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소득이라는 게 꼭 월급처럼 일하는 대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적금 만기 이익,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 같은 것도 다 소득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셨다면 거기서 생기는 이자도 꼼꼼히 잡히는 겁니다. 이자 몇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 싶어도 제도는 작은 금액까지 다 따지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산 변동입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골 땅을 팔아서 자녀 결혼 자금으로 주셨다고 합시다. 부모 마음으로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죠. 그런데 제도는 그 돈을 소득으로 전환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 달부터 연금이 끊길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신고 누락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흔합니다. 에이,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받은 회비, 촌주 결혼식 때 받은 경조사비, 텃밭에서 고추 팔고 생긴 몇십만 원 수익, 이런 것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왜냐? 요즘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국세청 자료까지 연동되거든요. 예전에는 몰라서 넘어간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확인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끊기는 건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자 몇만 원, 경조사비 몇십만 원, 자녀가 들인 용돈 몇 달치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기준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고 억울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부모 통장에 생활비를 꽂아드렸는데 그게 몇 달 동안 누적되니까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이 중단된 겁니다. 어르신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화를 내셨지만 제도상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미리 알았다면 방법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카드로 필요한 걸 사드렸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어르신들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은행 이자나 임대료도 소득으로 본다. 둘째, 땅집 같은 재산을 팔거나 옮기면 소득으로 환산된다. 셋째, 작은 수익이나 경조사비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된다. 이 세 가지가 기초연금 끊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매달 30만 원 이상 되는 연금을 지켜주는 비결이 됩니다. 실수로 연금이 끊겼을 때 다시 받는 방법 연금 중단 문자 받으면 당황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중단 사유 확인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우편에 사유가 적혀 있으며 모호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중단 사유, 코드와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원인 해소입니다. 자녀 용돈이 문제라면 현금 입금 대신 공과금 관리비 직접 납부로 바꾸고 경조사비 모임, 회비나 농사 수익 등 일회성, 자금은 거래 내역, 확인서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사용처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모으세요. 증빙 서류로는 통장 거래 내역, 가족 지원 변경 증빙, 농산물 부업 판매 관련 자료, 재산 변동 서류, 신분증, 도장,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낯선 서류도 창구에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접수 장소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가 있으며 복잡하면 창구 방문이 안전합니다. 재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 신청, 재신청, 이의 신청 중 선택하며 창구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접수 시 멘트 예시 자녀 지원을 공과금 직접 납부로 바꿨습니다. 영수증 첨부했어요. 농사 판매는 한 번뿐입니다. 거래 명세와 확인서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방식 변경 증빙입니다. 대기 중 생활 공백을 줄이려면 고정 지출, 임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고 결과 통보 후 지급 시점과 금액, 추가 제출 자료를 점검하세요. 실제 사례처럼 간단히 방식만 바꾸고 증빙을 제출해도 한 달 만에 지급이 재개되기도 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어디로 가야 할까? 내 기초연금이 왜 끊겼을까? 또는 앞으로 혹시 끊기지 않으려면 어디에 가서 확인해야 할까?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민원은 주민센터에서 보기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변경 중단 확인은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즉, 내가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액이 달라질 때, 혹은 연금이 중단될 때 통보를 받는 것도 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반드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상세 계산과 자료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입니다. 기초연금은 이름만 연금이지 사실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어르신의 소득재산공적연금 수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심사 자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급액 산정이나 내가 왜 탈락했는지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세 번째, 실제 업무 처리의 순서를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중단, 재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수급액 계산, 소득, 재산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의 민원 처리는 상황에 따라 두 곳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갑자기 연금이 끊겼다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 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농사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같은 세부적인 계산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화와 온라인 활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29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1355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현황, 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나 정정 신청은 여전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어르신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자녀가 부모님 통장에 생활비를 입금해드리다가 갑자기 연금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왜 그런지 몰라 주민센터에 갔는데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됐다는 설명만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 근거가 궁금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고 자녀 용돈이 일정 금액 이상 계속 입금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통장 관리 방법을 바꾸어 다시 신청해 수급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구분해서 찾아가야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청 통보는 주민센터, 계산자료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의문이 생기면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하게 두세 번 발걸음 하시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부부가맥 폐지 등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 변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던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부부가맥 제도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초연금은 원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데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한 사람당 4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깎아서 32만 원 정도만 지급했죠. 쉽게 말해 똑같이 세금 내고 살아왔는데 혼자 살면 40만 원, 부부는 각각 32만 원으로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였던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왜 불이익이냐라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도 이 때문에 불평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차별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부가맥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르신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부부 가맥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부부가 함께 살아도 1인당 최대 40만 원씩, 즉 부부 합산 8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고 억울함도 해소되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과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50만 원까지 올리자는 논의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의료주거, 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주거비 지원, 건강검진, 장기요양 서비스 같은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묶어주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혜택의 문도 함께 열리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나는 그냥 기초연금만 받으면 돼 하고 끝내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들르실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도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받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정리해보면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더 많이, 더 공평하게, 더 넓게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맥 폐지로 불이익을 없애고 지급액은 물가에 맞게 올리며 동시에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노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는 제도가 바뀌어도 나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다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소식을 꾸준히 챙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이신 분들은 부부가맥 폐지 소식이 실제로 확정되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지급액이 자동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권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연금 안 끊기려면 미리 조심해야 할 포인트 정리.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무엇보다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연금이 끊긴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지만 사실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째, 현금 거래 주의입니다. 자녀가 용돈을 현금으로 매달 넣어주는 것,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 텃밭이나 부업 수익을 바로 입금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식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드리는 돈은 현금 대신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직접 납부 방식으로 바꾸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농산물이나 부업 수익은 한철 일회성 판매라는 점을 증빙자료로 남기면 안전합니다. 둘째, 재산 변동 기록입니다. 집이나 땅, 금융자산을 매매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매 계약서, 증여 확인서, 사용, 내역 등을 잘 챙기셔야 나중에 불필요하게 연금이 중단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누락 방지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모임회비, 텃밭 판매, 자녀 지원금, 이런 항목들은 단순히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요즘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자료가 연동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이 금세 드러납니다. 넷째, 정기 확인입니다. 연금은 매월 지급되지만 소득 재산 변동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12개월 간격으로 통장을 확인하고 가족 지원 내역, 금융거래 내역, 농산물 판매 기록 등을 체크하면 이번 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류 준비 습관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연금 중단이나 변경 신청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 36개월치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증빙 서류 등기부 등본, 금융, 자산 명세 생활비 직접 납부, 증빙관리비 공과금 영수증. 이렇게 미리 챙겨두면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도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저장입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이나 의문사항이 생기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상담 번호 1355를 미리 저장해 두시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과 연금 체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녀 지원금은 현금 납부 대체 농사부업, 수익은 증빙 자료 확보, 경조사비 여비는 소액이라도 기록, 정기적으로 통장과 증빙, 자료 확인, 이 네 가지 습관만 지켜도 연금이 불필요하게 끊길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 어르신은 매달 아들이 30만 원씩 용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연금이 끊기면서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현금 입금이 누적되어 소득으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어르신은 아들이 전기세 관리비 직접 납부로 변경하고 관련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연금이 재개됐습니다. 포인트는 사소하지만 미리 조심한 습관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오늘 정리한 포인트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갑작스러운 연금 중단에 놀라지 않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고 기록하고 증빙 자료 챙기기. 이 세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면 기초연금은 걱정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 사례로 보는 실전 대처법. 연금 관련 고민이 생기면 실제 사례를 참고하면 막연한 걱정보다는 구체적 행동이 보입니다. 사례 1점. 자녀, 용돈 문제 전북 김 어르신은 아들로부터 매달 40만 원 현금 용돈을 받다가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후 현금 대신 전기수도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연금 재개. 핵심은 방식 변경 증빙 제출입니다. 사례 2점. 농사 수익 문제 강원. 박 어르신은 텃밭에서 고추 배추를 판매한 소득으로 연금 중단 위기를 겪었습니다. 판매 내역, 현금 영수증, 이장 확인서를 제출해 일회성 판매임이 인정되어 연금 재개. 핵심은 증빙 자료 철저 준비입니다. 사례 3점. 경조사비 누락 문제 충남 어르신은 손주 결혼식 때 받은 50만 원 경조사비가 소득으로 잡혔으나 초대장과 영수증으로 일회성 반환 가능임을 소명해 지급 지속. 핵심은 작은 금액도 명확히 증빙하는 것. 실전 팁 통보 즉시 확인. 주민센터 공단 문의, 증빙 자료 미리 준비 통장, 영수증, 거래 명세 등 현금보다 직접 납부 영수증 활용, 주민센터 신청 기본 행정, 공단 심사 계산, 근거 역할 구분, 대응 속도 중요. 늦으면 중단 기간 길어짐. 결론, 연금 중단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원인 파악, 방식 변경, 증빙 제출만 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부터 실제로 중단됐을 때 재개 방법, 그리고 미리 조심해야 할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